손님, 국밥 나왔습니다. 뚝배기가 탁 하고 테이블에 놓였어요. 무심히 고개를 든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밥을 내려놓는 여자의 손.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 사이 약지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죠. 반지 대신 남은 오래된 자국이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청년 하나가 걸어 나왔죠. 어머니 6번 테이블 반찬 추가요. 남자의 시선이 청년에게 닿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 얼굴, 저 눈매, 마치 거울 속 40년 전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도대체 저 짧은 순간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병원을 나선 한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62,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자리가 무색하게 건강검진 결과는 해마다 나빠지고 있었죠.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었다면 애초에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운전기사에게 먼저 가라고 손을 저었어요. 오늘따라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뒷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낯익은 길이었죠. 40년 전 아직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청년이었던 시절. 이 골목 끝에 작은 전통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주 걸었던 길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발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예전보다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철제 지붕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좁은 통로에는 생선 비린내와 국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도윤은 양복 차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운의 국밥. 허름한 가게였어요. 플라스틱 의자 대여섯 개, 스테인리스 테이블 4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단지가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고기 삶는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죠. 40년 전에도 이 근처 어딘가에서 맡았던 것 같은.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다가 그냥 입을 열었죠.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요.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윤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오가고 좌판 위에 채소가 쌓여 있었죠.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잠시 후 뚝배기가 탁 하고 테이블에 놓였어요. 손님, 국밥 나왔습니다. 도윤은 무심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밥을 내려놓는 여자의 손이 보였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 그 사이로 약지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죠.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저 흉터, 40년 전 반지를 끼우다 생긴 상처. 너무 작아서 맞지 않는다고 억지로 끼우다 손가락이 다쳤었죠. 피가 났는데도 그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 반지는 이혼할 때 돌려받았지만 흉터는 남았을 겁니다. 설마.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손목, 팔뚝, 어깨, 그리고 얼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하지만 그 눈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섰던 그날의 눈빛. 원망도 미움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텅 빈 눈. 박정은.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숨쉬기조차 어려웠죠. 정은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 그리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6번 테이블 반찬 좀 더 갖다 드려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주방에서 청년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반찬 그릇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년의 얼굴, 이목구비, 눈매, 코, 입모양,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키도, 어깨 너비도, 걸음걸이까지, 심지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똑같았죠. 청년이 도윤 쪽으로 다가왔어요. 손님,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반찬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죠. 도윤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입맛은 완전히 사라졌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지? 정은에게 어머니라고 불렀어. 그러면 정은의 아들이야. 근데 저 나이면 30 후반, 40년 전 이혼했으니까. 시간이.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이 안 돼. 이혼할 때 정은은 임신 상태가 아니었어. 분명히 아니었어. 하지만 청년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저 얼굴, 저 눈매, 젊은 시절 자신을 빼닮은 저 모습, 우연의 일치겠지. 도윤은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으니까 그냥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계속 찔렸습니다. 불편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무게. 도윤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어요. 국밥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죠. 가게를 나서려는데 등 뒤로 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우야, 저 테이블 치워라. 시우.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어요. 시장 통로를 빠르게 걸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골목을 빠져나와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담벼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여자.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여자. 그녀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허름한 국밥집에서 거칠어진 손으로 국밥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을 빼닮은 청년이 있었죠. 도윤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대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저기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청년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도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이 우연한 발걸음이 4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거라는 것을. 도윤은 시장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큰 길가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냐? 와서 나 좀 태워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전화를 끊고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양복 차림의 노인이 시장 앞에 혼자 서 있으니 이상해 보였겠죠. 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 올라타자마자 눈을 감았어요. 회장님, 어디로 갈까요? 집. 짧게 대답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전기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죠.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쇼핑몰, 번화가. 도윤이 40년간 쌓아 올린 세계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아까 그 국밥집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가게, 거칠어진 손, 희미한 흉터, 그리고 나를 보고도 모른 척 돌아선 여자. 박정은.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40년이야.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 나도 찾지 않았고 그녀도 연락하지 않았어. 그렇게 끝난 거야.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청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우. 정은이 그렇게 불렀죠. 시우야, 저 테이블 치워라. 아들이에요. 정은의 아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나를 닮은 거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연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 그냥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무언가가 찔렸습니다. 불편한 감정, 떨쳐낼 수 없는 무게. 도윤은 눈을 떴어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이혼할 때를 떠올려 봤어요. 40년 전, 22살의 도윤은 아버지의 서재에 불려갔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있었죠. 두 사람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도윤아, 정은이와 이혼해라.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긴 왜야. 그 집안이랑은 안 맞아.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어머니가 끼어들었죠.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도 없고 이럴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도윤은 반발했어요. 정은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선택해라. 그 여자냐, 이 집안이냐. 결국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도장을 찍었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욕도 매달림도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정은은 임신 상태가 아니었어. 분명히 아니었어. 같이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었잖아. 어머니도 그걸 문제 삼았고 그래서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된 거야. 그런데 저 청년은 뭐지? 30 후반으로 보였어요. 37? 38? 아니면 39? 도윤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40년 전에 이혼했어. 그때 정은 나이가 20이었지. 지금 60이니까 맞아. 그럼 청년이 39이라면 이혼하고 나서 태어난 거네. 이혼 직후에. 잠깐.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이혼 직후라고? 그러면 이혼할 때 이미 임신 초기였을 수도 있다는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랬으면 말을 했겠지. 임신했으면 말을 했을 거야. 정은이 그런 걸 숨길 사람이 아니잖아. 도윤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청년 성이 박이야. 박시후. 정은 성을 따랐잖아. 내 아이였으면 한시겠지. 한시후여야지. 그래. 내 아이가 아니야.
이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낳은 아이야. 그게 맞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찜찜함. 차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보였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그가 40년간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죠. 58배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37년간 함께한 아내였어요. 검진 결과는 어땠어요? 비슷해. 도윤은 대충 대답하고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여보, 응?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이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얼굴이 안 좋아요. 창백하고. 검진 결과 나쁘게 나왔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병원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운전기사한테 먼저 가라고 했다면서요. 수연은 눈치가 빨랐어요. 37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도윤의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 전 전철을 만났다고? 그녀에게 나를 닮은 아들이 있다고? 혹시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황당했어요. 그냥 좀 걸었어. 걸었다고요? 어디를? 그냥 오래전에 다니던 곳. 수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더 캐묻고 싶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이미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좀 쉴게. 문이 닫혔어요. 수연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37년을 살면서 남편의 저런 표정은 처음 봤죠.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어요. 오래전에 다니던 곳이라고 했어요. 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걸까요? 수연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서재 안에서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죠. 창으로 들어오는 노을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4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자, 박정은. 22의 도윤과 20살의 정은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찍은 사진이었죠. 아마 저 시장 근처였을 거예요. 국밥집 앞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오늘 본 그 청년. 닮았어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우연이라고? 정말 그냥 우연일까? 도윤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만약에 말이야. 정은이 이혼할 때 임신 상태였다면? 내가 몰랐던 거라면? 그랬다면 왜 말을 안 했지? 임신한 걸 알면서 왜 그냥 떠났지?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그랬으면 이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진짜 그랬을까?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강경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정은이 임신했다고 해도 달라졌을까요? 오히려 더 빨리 끝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남의 집 핏줄이라고 우기면서 정은도 그걸 알았던 걸까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그냥 떠난 걸까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다 내 추측이야. 저 청년이 내 아이라는 증거는 없어. 성도 다르잖아. 박씨잖아. 내 아이였으면 한씨였을 거야. 그래. 그냥 닮은 거야. 우연히. 도윤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냥 잊자. 40년 전 일이야. 이미 끝난 일이야. 다시 꺼낼 필요 없어.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죠. 젊은 시절 자신을 빼닮은 그 얼굴, 그리고 정은의 눈빛, 자신을 보고도 모른 척 돌아섰던 그 텅 빈 눈. 대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도윤은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윤의 머릿속에서 그 국밥집이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해도 서류를 결제해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닮은 그 청년, 그리고 자신을 보고도 모른 척 돌아섰던 정은의 눈빛. 결국 도윤은 다시 그 시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국밥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 분식집에 자리를 잡았죠. 거기서 국밥집 쪽이 보였어요. 멀찍이 앉아서 떡볶이를 시키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국밥집 앞에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정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국밥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으로 뛰어갔다 나오고, 예순의 나이에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놀라웠어요. 시우도 보였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니 어디론가 떠났죠. 잠시 후 돌아와서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떡볶이를 한 젓가락도 먹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고, 시우 엄마. 오늘도 바쁘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국밥집 앞을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네, 뭐 늘 그렇죠. 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웃음을 지으려 애쓰는 것 같았죠. 하은이는요? 학교 갔어요? 네, 이따 오면 여기서 숙제하겠죠. 에휴, 그 작은 게 벌써 할머니 도우려고 그러고. 기특해라. 아주머니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하은, 손녀 이름이었죠. 학교 끝나면 국밥집에서 숙제를 한다고 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시장 통로를 뛰어왔어요. 까만 단발머리에 빨간 책가방을 맨 여자아이였죠. 할머니. 아이가 국밥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은아, 뛰지 마. 넘어져. 정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까와는 다른 톤이었죠. 손녀를 대하는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시험 봤어요. 잘 봤어? 몰라요. 어려웠어요. 괜찮아. 열심히 했으면 됐어. 아이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책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숙제를 꺼내 펼쳤죠. 정은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어요. 배고프지? 잠깐만, 할머니가 뭐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 먼저 하세요. 10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치고는 어른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아이가 자신의 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죠. 그때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국밥집 앞에 나타났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장님, 안에 계세요?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정은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월세 밀린 거 아시죠? 석 달째예요. 그게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사장님,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장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빨개졌죠. 손님들 앞에서 이러시면 그럼 돈을 내시든가요? 아니면 나가시든가.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남자들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자신이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정은이 원할까요? 저기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었습니다. 아이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남자들 앞으로 다가갔죠.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들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꼬마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돈 없는 거 아는데 왜 자꾸 와서 그래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은이 급히 아이를 끌어당겼어요. 하은아, 들어가 있어.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나서고 있었어요. 남자 어른들 앞에서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저 어린 것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었으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결국 시우가 배달해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시우가 남자들 앞에 섰어요. 표정이 단단했죠. 아, 사장님 아들분. 월세 얘기하러 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가주시죠.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나눴어요. 시우의 태도가 단호해서 더 버티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안 되면 진짜 나가셔야 해요.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시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제가 알아볼게요. 어디서 좀 더 빌리든가. 그만해. 빚 떠지면 안 돼. 정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우가 하은에게 다가갔어요. 하은아, 괜찮아? 응. 아빠, 나 무섭지 않았어. 알아. 우리 하은이 용감하지. 시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도윤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은이 4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월세도 제대로 못 내면서 저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아들은 배달을 뛰고 손녀는 학교 끝나면 가게에서 숙제를 하고 10살짜리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나서는 상황. 그게 정은의 40년이었습니다. 도윤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죠. 걷다 보니 주민센터 앞이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기 이 근처에 국밥집 하시는 분 있잖아요. 박정은 씨. 네. 아, 시운의 국밥집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혹시 지원 같은 거 받고 계세요? 어르신이시라서 뭐 복지 혜택 같은 거. 아,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손님이 그분 아시는 분이세요? 네, 뭐 아는 사람이에요.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저희도 안타까워요. 몇 번 지원 안내해드렸는데
서류가 안 맞아서 탈락하시더라고요. 서류가 안 맞다뇨? 소득 기준이 애매하게 걸리셨어요. 국밥집 매출이 있으니까 기초수급은 안 되고 그렇다고 차상위도 아니고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보호자 문제도 있었어요. 아드님이 있으시니까 독거노인 지원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규정, 서류, 기준. 그 사이에서 정은은 40년을 버텨온 거였어요. 도움받을 곳 하나 없이 아들 하나 믿고 도윤은 시장 근처 골목을 다시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이 바랜 가게들, 골목 안쪽에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아마 정은과 시우는 저런 집에 살고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침 골목 안쪽에서 아주머니 2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시우네 어머니 진짜 대단해. 40년을 혼자 아들 키웠대. 진짜? 남편은요? 남편이 어딨어.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운 거지. 도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애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몰라. 그 양반 입에서 남자 얘기 나온 거 한 번도 못 들었어. 시우한테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만 했다더라. 에휴, 그래도 시우가 효자야. 저렇게 어머니 모시고. 근데 시우도 불쌍해. 마누라가 3년 전에 암으로 갔잖아. 애도 아직 어린데. 그러게. 진짜 그 집은 왜 그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 도윤은 더 이상 듣고 있기 어려웠습니다. 발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시우의 아내가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은이는 7살 때 엄마를 잃은 거였죠. 지금 10살이니까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 남편 없이 40년을 버틴 여자.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40년. 정은이 20살에 쫓겨났을 때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도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뭘 했죠?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고 회장 자리에 올랐죠.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그동안 정은은 시장 골목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어요. 월세도 못 내면서 복지 지원도 못 받으면서 아들 하나 믿고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를 닮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만약 정은이 40년 전 내 아이를 품고 쫓겨난 거라면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택시가 저택 앞에 섰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님 도착했어요. 아, 네. 도윤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택 문이 열리고 환하게 불이 켜진 거실이 보였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집, 이 모든 것, 정은에게도 원래 이런 삶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40년은 대체 누가 빼앗은 걸까요? 도윤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죠. 아직은.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윤은 그 사이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사회 회의, 해외 바이어 미팅, 신규 사업 보고, 쉴 틈 없이 일정이 이어졌죠.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늘 그 국밥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죠. 새벽에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다 아침을 맞았어요. 결국 도윤은 또다시 그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난 때였죠. 손님은 한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허름한 가게 안에 국물 끓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도윤을 보자 잠깐 굳었죠.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 드실 거예요? 국밥 하나요. 도윤은 저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정은은 대답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이 보였죠. 예전보다 많이 굽어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저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시우가 국밥을 들고 나왔어요. 손님, 국밥 나왔습니다. 도윤은 시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투박한 손이었죠. 손등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고 손톱 밑에는 물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국밥을 내려놓는 손이 왼손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왼손잡이? 나도 왼손잡이야. 어릴 때 아버지한테 오른손으로 고치라고 몇 번이나 혼났었죠. 하지만 끝내 고치지 못했어요. 밥 먹을 때도 글씨 쓸 때도 물건 집을 때도 왼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도 왼손잡이였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저기 잠깐만요. 시우가 멈췄습니다. 네. 여기 장사한 지 오래됐어요? 아, 네. 한 15년 됐어요. 그 전에는요? 시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낯선 손님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의아한 표정이었죠. 그 전에는 어머니가 다른 데서 장사하셨어요. 저는 공장에서 일했고요. 공장이요? 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10년 넘게 있었죠. 근데 어머니 혼자 장사하시기 힘들어지셔서 나와서 같이 하게 됐어요. 시우의 말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뭐. 시우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웃을 때 왼쪽 볼에 살짝 생기는 보조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볼살이 밀려 패이는 그 모양. 자신도 저런 보조개가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거울 볼 때마다 봤던 그 보조개. 지금은 주름에 묻혀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또렷했어요. 시우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국밥을 떠먹으면서 시우를 관찰했어요. 시우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그릇을 들고 왼손으로 수세미를 쥐고 확실한 왼손잡이였죠. 가끔 오른손을 보조로 쓰긴 했지만 주로 쓰는 손은 분명히 왼손이었어요. 도윤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잡이는 유전이라고 들었어요. 부모 중 한 명이 왼손잡이면 자녀도 왼손잡이일 확률이 높다고. 물론 우연일 수도 있죠. 세상에 왼손잡이가 어디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보조개까지 똑같다면? 한 가지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겹치면?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작은 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할머니, 하은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온 모양이었죠. 빨간 책가방이 등 뒤에서 통통 튀었어요. 하은아, 뛰지 말랬잖아. 시우가 웃으며 아이를 맞았어요. 헤헤, 미안. 하은이 희죽 웃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숨이 멎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각도,
볼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까지 40년 전 사진 속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시간을 거슬러 어린 시절의 자신이 저기 서 있는 것 같았죠. 10살 무렵의 자신이 저렇게 웃었을 거예요. 똑같이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죠. 하은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책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숙제를 꺼내 펼쳤죠.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연필을 쥐는 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 엄지로 살짝 누르는 모양, 연필 끝이 종이에 닿는 각도까지. 나도 저렇게 쥐어. 어릴 때 선생님한테 연필 잡는 법이 이상하다고 지적받은 적 있었어요. 정자세로 잡으라고 몇 번이나 교정받았지만 잘 안 됐죠. 결국 포기하고 그냥 편한 대로 잡았어요. 그런데 저 아이도 똑같이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시우의 왼손잡이, 시우의 보조개, 하은이의 웃는 표정, 하은이의 연필 쥐는 법. 우연이 아니야. 도윤은 확신이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은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할아버지, 왜 쳐다봐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냥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맑은 눈이었죠. 아니. 미안해. 그냥 숙제 열심히 하는구나 싶어서. 네. 수학이에요. 어려워요. 아이가 입을 삐죽였어요. 그래. 어떤 거?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은의 숙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분수 계산 문제였죠. 이거 분모를 갖게 만들어야 해. 분모요? 응, 여기 아래 숫자. 이걸 갖게 맞추고 나서 더하는 거야. 도윤이 왼손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아이가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었어요. 답을 쓰고 도윤을 올려다봤죠. 맞아요? 응, 맞았어. 할아버지 똑똑하다.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슴에 꽂혔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저 아이가 내 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은아, 손님한테 패 끼치면 안 돼. 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방에서 나와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말 걸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정은은 아무 대답 없이 하은의 손을 잡고 주방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또 와요. 도윤은 손을 들어 흔들어줬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코끝이 찡했죠.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장 통로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내 손녀라면, 시우가 내 아들이라면, 40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저 아이가 수학 문제 하나 물어볼 사람도 없이 혼자 끙끙대고 있었던 거야. 아빠는 배달 다니느라 바쁘고 할머니는 장사하느라 바쁘고 10살짜리 애가. 도윤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재민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퇴근 후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왔어? 네.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근데 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요즘 자꾸 혼자 어디 다녀오시고, 표정도 안 좋고. 재민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0의 아들은 눈치가 빨랐어요.
그룹 전무로 일하면서 단련된 거겠죠. 아무 일도 아니야. 진짜요? 어머니도 걱정하시던데요. 수연이가? 네.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예전에 안 가시던데 다니신다고.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와 아들이 눈치를 챈 거였죠. 재민아, 아버지가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닌 것 치고는 너무 오래 가시는데요. 벌써 몇 주째예요. 재민이 일어섰습니다. 도윤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저한테 숨기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알아.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나중에 정리되면 얘기해 줄게. 정리요? 뭘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민의 어깨를 툭 치고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먹고 가라. 아버지 좀 쉬어야겠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재민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회피하는 건 처음이었죠. 분명 뭔가 있는 거예요. 재민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진짜 이상해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지켜보자.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무슨 일에 얽힌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서재 안에서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40년 전 사진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정은. 사진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시후의 왼손, 시후의 보조개, 하은이의 웃는 얼굴, 하은이의 연필 쥐는 손, 전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유전이라는 게 저렇게 무섭나요? 피는 못 속인다고 했죠. 도윤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확인해야겠어.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어. 확실하게 알아야 해. 도윤은 핸드폰을 들어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 아침에 좀 볼 게 있어. 조용히 처리해야 할 일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40년간 외면해왔던 진실. 이제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몰랐어요. 그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 얼마나 큰지, 그 무게를 알게 되는 건 조금 더 후의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죠.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비서실장 김 부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앉아.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조용히 처리해야 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집사람한테도, 재민이한테도. 김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20년 넘게 도윤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죠. 이런 분위기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조사해줘. 박시우라는 사람이야. 39살. 전통시장에서 국밥집 운영하고 있어. 박시우요? 응. 그 사람 출생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이력. 전부 다 알아봐줘.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아.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네. 그 사람 어머니도 조사해줘.
박정은 60살 같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어. 김 부장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았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장점이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캐묻지 않는 것.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고마워. 도윤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40년이야. 40년 동안 몰랐던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김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저번 카페로 오시겠습니까? 도윤은 다시 그 카페로 향했어요. 김 부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뭔가 복잡한 게 담겨 있는 얼굴이었어요. 말해봐. 회장님, 일단 박시우 씨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박시우, 현재 나이 39, 출생일은 40년 전 9월 18일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9월 18일, 40년 전이면 이혼한 해야. 이혼한 게 그해 2월이었으니까. 이혼하고 7개월 뒤에 태어난 거야. 계속해. 출생지는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출생신고는 어머니 박정은 씨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공란? 네. 아버지 없이 신고된 겁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란이 비어있다. 그 말은 정은이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신고했다는 뜻이야. 내가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비워둔 걸 수도 있어. 박정은 씨 정보도 있습니다. 김 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정은, 현재 나이 60, 40년 전 2월에 이혼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김 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도윤을 올려다봤죠. 말해. 한도윤, 회장님이십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김 부장은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고 계속 보고했죠. 이혼 당시 박정은 씨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협의 이혼으로 되어 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 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정은의 표정.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돈 얘기도 집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냥 도장을 찍고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자존심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오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빨리 도망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시우 씨 출생일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김 부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혼 신고일이 그해 2월 23일입니다. 시우 씨 출생일이 9월 18일이고요. 정확히 7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혼 당시 박정은 씨가 임신 초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달 정도.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2달. 임신 2달이면 본인도 몰랐을 수 있어. 아니, 알았어도 막 알았을 때였겠지. 입덧도 시작되기 전이었을 거야.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지? 임신한 걸 알았으면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 말했으면 이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정말 그랬을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강경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정은이 임신했다고 해도 달라졌을까요? 오히려 더 빨리 끝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회장님,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병원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요. 박정은 씨가 40년 전 8월에 안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왕절개였고 산모 상태가 좋지 않아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네. 출혈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수혈 기록도 있고요.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20살의 정은이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수혈까지 받으면서 옆에 가족 하나 없이, 남편 하나 없이, 그동안 나는 뭘 했지? 그의 나는 뭘 하고 있었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40년 전 8월, 이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그때 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정은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일에 파묻혔어요. 그 사이 정은은 혼자서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더 알아볼까요? 김 부장이 물었어요. 아니, 됐어. 고마워.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려는데 김 부장이 말했어요.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DNA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 저택으로 돌아온 도윤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출생신고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병원 기록 요약.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박시우는 내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는 안 돼. 확실하게 알아야 해. DNA 검사.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시우의 DNA를 확보하느냐였어요. 직접 가서 부탁할 수는 없었죠. 당신이 내 아들인 것 같으니 DNA 검사 좀 합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밥집에 가면 시우가 쓰던 물컵이나 숟가락이 있을 거야. 그걸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비열한 방법이라는 건 알았어요. 몰래 남의 DNA를 채취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난 때였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죠.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켰어요. 시우가 국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 오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도윤은 국밥을 천천히 먹으며 기다렸어요. 잠시 후 시우가 옆 테이블을 치우러 왔습니다. 손님이 쓰던 물컵과 숟가락을 쟁반에 담았죠.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계산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어요. 네, 또 오세요. 정은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도윤은 가게를 나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입구 옆에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까 시우가 물 마시고 내려놓은 컵이었죠. 아직 치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죠. 손을 뻗어 컵을 집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 안에 넣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면서 도윤은 자신이 한 일을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남의 물컵을 몰래 가져오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윤이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기관에 연락한 거였죠. 네, 개인 의뢰입니다. 비밀 보장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샘플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얼마나 들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여보, 무슨 전화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DNA 검사라고 했잖아. 나 다 들었어. 도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수연이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당신 대체 무슨 일이야? 요즘 계속 이상하더니. DNA 검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연아,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왜 말할 수 없는 건데?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한테 숨기는 거 있는 거지? 다른 여자 있는 거야? 아니면 밖에 아이라도 있는 거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그 침묵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얼굴이 더 창백해졌죠. 말해. 제발 말해줘. 37년을 같이 살았잖아. 나한테 숨기지 마.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아직 확실하지 않아. 확실해지면 그때 말해줄게. 확실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며칠만. 수연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봤어요.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알았어. 며칠만 기다릴게. 근데 그때까지 말 안 하면 나 정말 못 참아. 수연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모든 게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날 도윤은 DNA 샘플을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시우의 물컵.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일주일.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이 곧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윤은 그 사이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댔죠. 실제로 아픈 건 맞았어요. 몸이 아닌 마음이 아팠을 뿐. DNA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서 화장실에도 핸드폰을 들고 갔죠. 수연은 그런 도윤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지만 약속대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도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한도윤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DNA 검사기관입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도윤은 서재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출하신 두 샘플 간의 친자 확률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99.9%입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맞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상세 보고서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수령하시겠습니까? 우편으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든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99.9%. 시우가 내 아들이야. 진짜 내 아들이었어. 40년 동안 몰랐던 아들.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아들. 정은이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운 아들.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말해야 했어요.
시우에게 그리고 정은에게. 도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혼자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으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연습했죠. 시우 씨,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이건 너무 딱딱해. 시우 씨, 사실은 제가. 이것도 이상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40년 동안 몰랐던 아들에게 갑자기 내가 내 아버지야라고 말하는 게 쉬울 리가 없었죠.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을 걸어 국밥집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불도 꺼져 있었죠. 점심시간인데 문을 닫다니. 도윤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국밥집 왜 문 닫았는지 아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고, 못 들으셨어요? 시운의 손녀가 사고 났대요.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요? 학교 앞에서 차에 치였다더라고요. 병원 갔대요. 중앙병원인가? 언제요? 1시간 전쯤? 시우가 급하게 가게 닫고 뛰어갔어요. 정은이 어머니도 같이. 도윤은 몸이 굳었어요. 하은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내 손녀가. 감사합니다. 도윤은 시장을 뛰어나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운전기사에게 전화했어요. 중앙병원으로 와. 빨리. 차가 도착하자마자 탔습니다. 응급실로 가. 최대한 빨리.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은아, 괜찮아야 해. 제발 괜찮아야 해. DNA 결과를 받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제 막 내 손녀라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막 가족이라는 걸 알았는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죠. 박하은 환자요.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박하은 양은 현재 수술 중입니다. 3층 수술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3층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시우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옆에 정은이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다가갔어요. 시우 씨. 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아, 국밥집 손님분. 어떻게 여기를. 옆 가게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하은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 앞에서 차에 치였대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데리러 갔어야 하는데 오늘 배달이 밀려서 늦었어요. 그래서 하은이가 혼자 걸어오다가. 시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시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정은도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내 손녀가 저 수술실 안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은이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왜 오신 거예요? 손님이 왜 여기까지 와요? 그게.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재민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죠. 아버지, 비서실장님한테 들었어요. 병원 간다고 급히 나가셨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재민이 도윤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우와 정은을 번갈아 봤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겠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DNA 검사 기관이었어요. 아까 통화할 때 상세 설명이 끊겨서 다시 건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민이 옆에서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 DNA 검사 기관에서 전화 왔어요. DNA 검사가 뭐예요? 정은과 시우가 동시에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님, 아까 통화가 끊겨서 다시 연락드립니다. 친자 확률 99.9% 결과 확인하셨죠? 추가 검사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DNA 검사요? 친자 확률이요?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우는 멍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죠. 재민이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이미 재민이 들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시우에게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민아, 그리고 시우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시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한테요? 네. 도윤은 시우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 떨리는 어깨, 수술실 앞에서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 내 아들, 내 친아들. 시우 씨, 당신은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재민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시우가 되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내가 당신 아버지예요. 40년 전에 정은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도윤이에요. 오늘 DNA 검사 결과 받았어요. 친자 확률 99.9%예요. 시우가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요? 정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우를 바라봤어요. 시우야, 미안해. 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과 정은을 번갈아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재민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저한테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숨겨온 형이. 도윤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나도 몰랐어. 40년 동안 정말 몰랐어. 얼마 전에야 알게 됐어. 몰랐다고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있는 걸 몰라요? 재민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면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재민아, 저는요?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외동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형이 있다고요? 재민의 눈이 붉어졌어요.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우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잠깐요. 저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내 딸이 수술실에 있고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게 대체 뭐예요? 시우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예요? DNA 검사로 확인했다고요?
그래요. 내 DNA는 어떻게 구했는데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당신이 쓰던 컵을 가져왔어요. 시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몰래요? 미안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시우가 한 발짝 물러났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분노와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40년이에요. 시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 키웠는지 알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다니고 식당 다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저 키웠어요. 아플 때도 병원 못 가고 약국에서 약만 사 먹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준비물 못 사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우 씨, 나는 정말 몰랐어요. 정은 씨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다 해요? 그게 핑계가 돼요? 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혼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봤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40년 동안 정은을 찾아본 적 없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죠. 나한테 아버지 없었어요. 시우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평생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살아있었네요. 멀쩡하게 살아있었어요. 보니까 부자이신 것 같은데 저랑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팔 때 당신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우가 돌아섰어요. 저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40년 동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요. 시우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정은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왜 왔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정은 씨, 나는 40년 전에 끝난 일이에요. 왜 다시 들쑤시는 거예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우, 마음 흔들어 놓지 마요. 지금 하은이가 수술받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돌아가요. 제발. 정은이 돌아섰습니다. 시우에게 다가가 옆에 섰죠. 두 사람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40년을 둘이서만 버텨온 모자의 뒷모습. 재민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정리가 안 돼요. 지금은 말 못하겠어요. 재민도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서 있었어요.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손녀가 수술을 받고 있었죠. 아들이라고 밝혔지만 거부당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쉽게 메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뭘 한 거지? 왜 찾아보지 않았지? 왜 알려고 하지 않았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4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박하은 환자 보호자분? 시우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네, 저예요. 제 딸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출혈 부위 제거했고 경과 지켜봐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시우의 다리가 풀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은도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윤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살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아들에게 거부당한 슬픔. 두 가지 감정이 뒤섞였죠. 시우가 도윤을 돌아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재민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저 먼저 가볼게요. 정리 좀 하고 다시 얘기해요. 그래, 가라. 재민이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어요. 시우와 정은은 회복실로 향했죠. 도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40년. 그 세월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받아들여질 수나 있을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더 깊은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정은이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왜 40년 동안 숨겨왔는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40년 동안 못한 아버지 노릇. 이제라도 해야지. 거부당해도 밀려나도 끝까지 책임질 거야. 도윤은 굳은 표정으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하은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했죠. 시우와 정은은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교대로 하은이 곁을 지켰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시우가 자신을 거부했으니까요.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꽃을 사서 간호사에게 맡겼어요. 과일 바구니도 보냈죠. 카드에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몰라도 괜찮았어요. 그냥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도윤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이 나왔어요. 도윤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죠. 또 왔어요? 네. 대체 왜 그래요? 시우가 싫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 정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커피나 한잔 해요. 할 말이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1층 카페로 내려갔어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정은은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도윤은 같은 걸 시켰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우연이었어요. 시장에 갔다가 당신을 봤어요. 그리고 시우를 보고 닮았다고 생각했겠죠. 네. 정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정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신이 미안해하든 말든 지나간 40년은 안 돌아와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시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이 미안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어요. 뭔데요? 당신 어머니한테 들은 거 없어요? 나에 대해서.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요? 무슨 얘기예요? 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임신한 거. 도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기 전에 알았어요. 내가 입덧하는 걸 보고 눈치챘죠.
도윤은 멍해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았다고요? 네. 정은의 눈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봤어요. 40년 전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그날 당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당신은 회사에 가고 없을 때였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더니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임신한 거 안다. 입덧하는 거 봤다.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막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확인받은 지 며칠 안 됐을 때 당신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낳으면 평생 이 집안 문턱 못 밟는다고 하셨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낳을 아이는 이 집안 핏줄로 인정 못한다. 당장 지우든지 아니면 조용히 떠나든지 선택하라고. 어머니가 그런 말을. 저는 선택했어요. 아이를 지키는 쪽으로. 정은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늘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지 못했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랬고, 이혼할 때도 그랬고, 내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졌겠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아무것도 안 받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다 포기하고, 그냥 뱃속에 아이만 데리고 나왔어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살이었어요.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공장에 취직했죠. 임신한 몸으로 일하다가 배가 불러오니까 잘렸어요. 그 다음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만사까지 일하다가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죽을 뻔했어요. 수혈받고 겨우 살았죠. 그런데 병원비가 없어서 아이 데리고 도망치듯 퇴원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 공장 다니고 밤에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아이 키웠어요. 시우가 아플 때 병원 못 데려가서 약국에서 약만 사 먹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러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재혼하고 아들 낳고 편하게 살았잖아요. 정은 씨,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듣기 싫어요. 정은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더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죽기 전에 시우 존재를 알았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5년 전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누가요? 당신 동생, 한도준 씨. 도윤은 멍해졌어요. 동생 도준이 정은을 찾아갔다고? 도준이가 왜? 당신 어머니가 죽기 전에 유언 비슷하게 말씀하셨대요. 40년 전에 쫓아낸 며느리한테 손자가 있을 거라고. 확인해 보라고. 도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준 씨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시우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젊은 시절 당신이랑 너무 닮았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시우가 당신 아들 맞냐고 물었죠. 저는 맞다고 했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도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 사실을 형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지금 알리면 집안이 복잡해진다고. 어머니도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어차피 당신네 집안한테 기대할 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은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당신 어머니도 알았어요. 당신 동생도 알았어요. 5년 동안 알면서 당신한테 말 안 한 거예요. 당신만 몰랐던 거예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았다. 동생도 알았다. 5년 동안 숨겼다. 가족이 공모해서 자신에게 숨긴 거였어요. 왜?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왜 숨긴 거야? 그건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당신 동생한테 물어봐요. 정은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시우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건 당신 마음이에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데요? 시우 마음 더 이상 흔들어 놓지 마요. 지금 하은이 때문에 힘든데 당신까지 나타나서 더 복잡해졌어요. 시우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정은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머니가 알았다. 동생도 알았다. 가족이 공모해서 숨겼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동생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도준아, 지금 어디야? 집인데 왜? 지금 바로 나와. 할 말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박정은 만났어. 다 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형, 그게 변명 듣기 싫어. 지금 당장 나와. 아버지 집으로 와.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비어있는 집이었죠. 가끔 가족 모임 때만 쓰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도준이 들어왔습니다. 5살 어린 동생.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형 앞에서는 작아지는 사람이었죠. 형, 앉아서 얘기하자. 앉기 싫어. 서서 해.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5년 전에 정은 씨 만났다며?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내 아들인 거 알았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숨겼어? 왜 5년 동안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도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어.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이 사실을 도윤이한테 알리지 말라고. 알리면 집안이 복잡해진다고.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말 안 한 건 왜야? 그건 도준이 말을 흐렸어요. 솔직히 말해. 형, 화내지 마. 화 안 낼 테니까 말해. 도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속 문제 때문이었어. 도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형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알려지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잖아. 재민이한테 가야 할 몫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룹 지분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냥 덮어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그쪽에서도 연락 안 했잖아. 서로 모르는 척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도윤은 동생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형, 미안해.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 도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내 아들이 4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 국밥 팔면서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너는 그걸 알면서 상속 문제 때문에 숨겼다고? 형? 어머니도 그랬어. 40년 전에 임신한 며느리 쫓아내고 죽기 전까지 나한테 말 안 하고 너도 5년 동안 숨기고 이게 가족이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이야. 내 피가 섞인 아들이라고.
그런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숨기고 덮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게 말이 돼? 도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집을 나갔어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수연과 재민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들어오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죠.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집 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죠. 아버지,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재민이 말했어요.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야.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그래. 99.9%야. 수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사람들한테 뭘 해주실 거예요? 책임지려고. 책임이요? 어떤 책임이요? 몰라. 아직 생각 중이야. 하지만 이대로 외면하고 살 수는 없어. 수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40년 동안 몰랐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책임진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재민이는요? 수연아, 37년이에요. 저랑 3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40년 전 여자랑 아들이 나타났다고 그쪽으로 가겠다고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요? 저는 뭐예요? 재민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갑자기 형이 생겼다고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요. 재민아, 그리고 상속 문제는요? 그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면 상속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도윤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너 지금 상속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죠.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내 삼촌도 그랬어. 상속 문제 때문에 5년 동안 나한테 숨겼대. 재민이 눈을 크게 떴어요. 삼촌이요? 삼촌도 알았어요? 그래. 할머니도 알았고. 가족이 다 알면서 나한테만 숨겼어.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그쪽한테 돈 주실 거예요? 재산 나눠주실 거예요? 아직 몰라. 하지만 외면하지는 않을 거야. 당신 정말. 수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혔어요. 재민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저도 정리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재민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거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어머니, 동생, 아내, 아들.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 쫓아낸 여자.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운 여자. 그녀가 버텨온 40년과 자신이 모르고 지낸 40년.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 그게 40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우가 거부해도 정은이 밀어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하은이는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됐죠.
시우와 정은은 다시 국밥집을 열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시장에 갔어요. 하지만 국밥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정은이 말했으니까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비서실장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시운의 국밥집에 거래처 좀 연결해줘. 기업체 식당이나 관공서 급식 납품 같은 거. 당연히 내 이름은 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라는 아이가 있어. 초등학생인데 학원비 좀 대신 내줘. 익명으로. 절대 누가 냈는지 알면 안 돼. 알겠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지원을 시작했어요. 국밥집에 거래처가 하나둘 연결됐습니다. 근처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국밥을 납품받기 시작했죠. 시우는 갑자기 손님이 늘어서 의아해했지만 이유는 몰랐어요. 하은이 다니는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1년치 학원비를 선납했다고요. 시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정은의 허리가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에서 검진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죠. 도윤은 병원에 익명으로 검진비를 입금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은에게 연락했어요. 무료 검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도윤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국밥집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봤어요. 하은이가 학원 다니는 걸 봤죠. 정은이 병원에 가는 걸 봤습니다. 직접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못한 일, 이제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도윤이 집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들어와. 재민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 오늘 시장에 갔다 왔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장? 왜? 국밥집에요. 거기 갔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말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 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재민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서 봤어요. 국밥 시켜서 먹으면서. 뭘 봤는데? 형이. 아니, 시우 씨가 일하는 거요. 새벽부터 국물 끓이고 배달 다니고 설거지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더라고요. 정은 씨도 허리가 안 좋은 게 보이는데도 계속 움직이시고. 재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하은이라는 아이도 봤어요. 학교 끝나고 국밥집에 와서 구석에 앉아 숙제하더라고요. 그런데 밝게 웃으면서 할머니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재민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는 뭐든 다 가졌잖아요. 아버지가 계셨고 돈도 있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시우 씨는 아무것도 없이 사셨더라고요. 아버지도 없이 돈도 없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어요. 갑자기 형이 생겼다고 하니까 억울했어요. 제가 가져야 할 것들을 뺏기는 것 같았고요. 재민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시우 씨는 제가 가진 것 중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사셨어요. 아버지 사랑도, 돈도, 기회도. 그런데 저한테서 뺏어간 게 뭐가 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민아, 아버지, 저 시우 씨한테 인사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처음엔 그냥 손님인 척 했어요. 국밥 맛있다고 자주 올게요 하고. 그런데 나가기 전에 말했어요. 재민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 한재민이에요. 아버지 한도윤 씨 아들이요. 형,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우 씨가 뭐라고 했어요?
한참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하셨어요.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직은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알겠다고. 근데 저는 형이라고 부를 거라고. 형이 싫어도 저는 계속 올 거라고. 재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시우 씨가 황당한 표정으로 절 보시더라고요. 근데 문 닫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 다음에 오면 국밥은 제가 살게요. 그러셨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민아,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형이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재민이 일어섰어요. 아버지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우 씨가 지금은 거부하셔도 계속 다가가면 언젠가 받아주실 거예요. 재민이 나갔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해준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도윤이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국밥집 근처를 지나가려는데 누가 불렀어요. 할아버지, 하은이였습니다. 하은이가 뛰어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왜 국밥집 안 오세요? 아, 하은아. 건강해졌구나. 네, 다 나았어요. 이제 뛰어다녀도 돼요. 하은이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국밥 먹으러 가요. 아빠가 오늘 국밥 맛있게 끓였대요. 아, 그게. 도윤이 망설였어요. 시우가 자신을 거부했으니까요. 그때 국밥집 앞에 시우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죠.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국밥 드시러 온 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시우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은이가 도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도윤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우가 국밥을 떠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죠. 드세요. 고마워요. 도윤이 국밥을 떠먹었어요. 진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정은과 먹었던 그 맛 같았죠. 시우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재민 씨가 왔다 갔어요. 아시죠? 알아요.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하고, 그게 재민이 성격이에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애예요. 시우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갑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알아요. 4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생겼다고 해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시우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거래처 연결해 주신 거 당신이에요? 도윤은 멈칫했어요. 학원비 내주신 것도요. 어머니 병원비도. 시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양복 입은 사람이 자꾸 시장에 온다고. 국밥집 근처에서 서성인다고. 그래서 알아봤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희가 싫다고 했는데. 미안해요. 그냥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뭐라도요? 40년 동안 못한 일. 이제라도 하고 싶었어요. 시우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돌렸죠. 고맙다는 말은 아직 못하겠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국밥은 드셔도 돼요. 손님이니까. 시우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도윤은 국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밥에 떨어졌어요. 짠맛이 더해졌죠. 정은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도윤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왔어요?
국밥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정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그렇게라도 했다는 거 알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몰래 도와준 거 알아요. 고맙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정은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국밥을 다 먹고 계산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는데 하은이가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또 오세요. 그래, 또 올게. 약속이에요. 하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도윤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는 얼굴이 40년 전 사진 속 자신과 닮아 있었죠. 도윤은 시장을 걸어 나왔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시우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정은은 아직 용서하지 않았죠. 하지만 문이 열렸어요. 4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있는 회복. 그게 시작이었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천천히 한 걸음씩 40년을 한 번에 메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조금씩 채워가면 되는 거야. 도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 세월 동안 알지 못했던 가족이 있었다면 그걸 알게 된 순간 어떤 마음일까요?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죠.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셨나요? 오래 연락 못한 가족이나 마음속에 담아둔 미안함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공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